네, 이번에는 관계사의 기본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거고, 사실 뭐 이 5분 9이 강의로 관계사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겠지만,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사, relative라는 관계사는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공통으로 관계 있는 성분, 즉 공통으로 관계 있는 성분, 그래서 관계사예요. 성분이 있을 때 그것을 대신하면서 그 관계되는, 연결되는 걸 대신하면서 문장을 연결한다. 그래서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관계사는 뭔가 관계가 있다. 그거를 대신하면서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하고 relative pronoun과 relative adverb 알고 있죠? 선생님 관계형용사 처음 듣는데요. 간단해요.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해요. 그러면 관계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whose가 대표적이죠. 그죠? 관계대명사의 즉 소유격이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문장 연결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소유격이 형용사거든요. My car, my 형용사예요. 대명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사는. 네, 하나씩 볼까요? 관계대명사 간단해요. 접속사 역할, 관계라는 말을 이제 연결해주는 말, 즉 접속사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대명사예요. 자,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죠. it은 지시대명사, 연결을 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을 연결하면 and he visited it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단계 건너뛰고 바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시대명사니까 연결을 못한다. 그럼 대명사 중에 찾아봐라.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이게 위치로 변하면서 연결된 거예요. 물론 접속사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접속사 일종이므로 당연히 맨 앞으로 와야죠. 주어 동사 앞에.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거죠. 자, 이게 관계사 중에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원리예요. 간단하죠? 지시대명사 연결을 못한다. 그럼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연결하는 거가 뭐냐? 관계대명사다. 근데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쓴다는 거죠. 네. 관계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소유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즉 소유격이다.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보시면 돼요. it's, 지시대명사, it의 소유격이죠. 자, 나는 도시란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에요. 자, 미국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죠. 위스콘신 대학도 있죠. 대학은 좀 유명하죠. I know the city. 자, and its name is Wisconsin인데 건너뛰고, 자, 얘를 연결하는 이 문장을 연결하는 it's, 지시대명사의 소유격 대신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를 바꿔라. 그게 바로 뭐예요?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가 되는 거죠. whose는 사물도 사람도 다 돼요. whose를 사람만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사물, 사람 다 됩니다. 선행사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대명사 whose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인데 원래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계 뭐라고 부른다? 관계형용사. 즉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관계형용사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나 관계형용사 같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관계형용사 내지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인 whose로 바꿔서 연결을 한 거죠. 이게 관계사예요. 또 이번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가 있죠. 뭐예요? 이제 관계부사, relative adverb. 자, 볼까요? I know city, he lives there. there. 지시부사예요. 거기에라는 지시부사는 연결을 못하는 부사예요. 그냥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죠. 그래서 또 건너뛰면 and he lives there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의 기능과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영어에서는. 그게 뭐다? 관계부사다. 장소구나. 그러면 where를 바꿔서 앞에 쓰자. 이래서 where lives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같이 하는 지시부사가 아닌 관계부사인 장소니까 where. city가 장소, there도 장소죠. 당연히 그대로 와야 돼요. 장소의 부사 there, 연결하는 장소의 부사 where. 근데 이 장소의 부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 그래서 관계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관계사 세 가지.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자,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가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3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본 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사 종류를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골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것이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에? 관계대명사에. 원리를 이해하시면 선행사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관계대명사란
관계란 말이 사실은 접속사라는 의미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관계대명사다. 자, antecedent라고 하는 선행사가 뭐냐? 관계대명사 연결되기 전에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를 선행사예요. 원래 연결되기 전에 다른 문장에서 대명사가 가리키던 명사가 선행사인데, 자,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명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그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원래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가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은 명사. 이걸 우리는 선행사, antecedent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I know the city and he visited it.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명사는 city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이제 등위접수 연결된 문장에서 it이 지시대명사 it이 가리킨 city가 두 개의 문장 연결되면서 it이 즉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연결한 기능이 없죠. 그냥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고, 자, 문장을 연결하는, 즉,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이때 city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it이 가리키던 city, 똑같이 위치가 city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which visited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이때의 city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죠.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중요한 명사이므로 다른 명사 구분하려고 그냥 명사 그러면 이 문제에 어느 명사를 말하는지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 볼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I know city and he visited it. 그래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명사는 city다. 그죠? 그런데 이 city가 그대로 있는데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되었고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예요. 그죠? 직독직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인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올 거란 얘기죠. 그 설명이 오는 것이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어떤 도시일까? 아, 그가 살았던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그가 살았던이라는 형용사절이 와서 설명해 주죠.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고요. 이 대자는 대신하 대자,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혹은 이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없겠죠. 자, 요렇게 이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 얘를 우리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